FSD라고 하는 옵션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건 너무 오해를 사잖아. 풀리, 최대로, 셀프, 자기 자신이 드라이빙, 운전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단어 사기잖아요. 모델 S 플레드 같은 거 있잖아요. 모델 S 플레드가 지금 환율 모델 Y나 모델 3 가격 환율 대비 우리나라 가격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랬더니 거의 2억 2천으로 모델 S 플레드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약해놓은 그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얼마야? 1억 6,999만원에 제가 계약은 해놨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그 가격에 굳이 6999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저도 구입을 했던 것 뿐이지, 만약에 그 이상의 가격을 상회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보조금을 받고 모델 3 같은 경우가 한 5,500 정도 되면 딱 적정 수준의 가격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제가 어제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지나가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얘기를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인벤토리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현재 모델 3나 모델 Y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많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모델 Y나 모델 3가 보조금을 받고 얼마 정도의 가격이어야 적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거는 사실 소비재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가 어떤 소비재를 구입할 때 이 정도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비자 희망가가 있고요. 그리고 MSRP라 그래가지고 리테일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비자가 항상 희망하는 가격은 조금이라도 쌌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은 품질의, 양질의 품질의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는 게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와닿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시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오히려 중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특히 감가가 참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이지만 참 닳거나 많이 소비가 되거나 달아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는 전기 차량들이 훨씬 더 감가상각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전기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기 차량은 진짜 그야말로 소모품이라고 해야 될 게 타이어, 가장 큰 게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워셔액 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중고차로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과연 모델 Y와 모델 3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것들 다 빼고, 인플레이션이나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것들, 그리고 현재의 조금 비정상적인 발생한 여러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 빼고서라도 전기차가 특히나 모델 3, 모델 Y 같은 경우가 얼마 정도의 형성이 되어야 좋은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가격과 테슬라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들의 적정 가격과 또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들의 적정 가격이 모두 다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나 EV6 보통 쓸만한 차량들, 제가 얘기하는 쓸만한 차량이라 하면 롱 레인지에 4륜구동에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쓰는데 문제가 없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동력 성능도 한 250마력에서 한 300마력 정도, 뭐 좀 더 세면 한 400마력급 정도, 그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300마력 정도에서 400마력 정도 되면은 이제 차고 넘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도 바라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한 200마력에서 300마력 정도면 정말 이제 국민마력 정도 된다. 특히나 전기차에서 200마력에서 300마력 사이를 뽑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참 좋은, 쓰기에도 문제가 없고 엔간한 스포츠 주행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아주 쾌적한 운전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 정도면은 꽤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그런 차량들이 보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주는 뭐 서울, 부산, 인천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 합치면 보통 9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사이가 되는데, 보통 평균값으로 1000만원 잡고 6400만원 정도에 되는 차량을 10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으면 한 54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저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적정한 수준의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는 54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싼 금액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차량을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한 5,4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다 받고 5,400만원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게 아니고 5,400만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차량의 표준 가격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5인 정도가 굉장히 편안하게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미니멈 4인 정도의 가족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5,400. 제가 봤을 때 보조금을 받고 모델 3 같은 경우가 한 5,500 정도 되면 딱 적정 수준의 가격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냥 이래저래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볼보 XC40 리차지, 뭐 C40 리차지, EV6 이런 친구들이 다 보면은 한 300마력쯤에서 얘는 또 400마력이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ID4 같은 경우에는 후륜이니까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합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니로 EV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합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름에 한 450km, 겨울에 한 350km 정도 갈 수 있다고 치고 4인 가족이 돌아다닐 수 있고 엔간하게 짐을 실을 수 있고 괜찮은 승차감과 적당한 에이다스를 갖고 있고, 응급차가 막 지나가네. 적당한 에이다스를 갖고 있고 적당한 편의 장비, 뭐 HUD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건 뭐 애플 카플레이건 안드로이드 오토건 뭐 이런 것들 다 기준 부합했을 때 5,400만원 정도가 적정 형성가가 되어 있으니,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가격이 한 5,500만원 정도,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나 더 비싼 건 솔직히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더 비싸면 된다. 적정 가격 한 보조금 받고 6,000만원 정도, 저는 요게 딱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고 모델 3가 5,500만원이니까 여기에 한 450만원 정도 EAP,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 들어가는 옵션을 넣으면 한 450만원 정도 하니까 모델 3 풀옵션 정도가 한 6,000, 모델 Y 풀옵션 정도가 한 6,500만원 정도, 이 정도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가격이라고 봐요. 근데 현재 테슬라에서 가격을 올리는 거 보면 거의 뭐 9천만원이죠. 9,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막 그것도 휠 같은 거 막 집어넣고 이것저것 막 집어넣으면은 1억이에요 모델 Y는. 그리고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한 8,5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에 2천만원을 상회하는, 저는 2천만원이나 비쌀 이유가 있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이유가 있어요. 테슬라는 TA가 완벽하게 되고 오토파일럿이 너무나 좋고 미래 기술을 뭐 지금 갖다 쓰고 있고 이러잖아요. 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뭐 가격을 받아도 된다고 막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그래서 그들 보통 일반 레거시 차량들보다 그렇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러면 아이오닉 5나 EV6나 이런 친구들이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보다 또 현격하게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립 완성도, 꽤나 효율적인 부분들, 적정한 수준의 노멀한 부분들, 지금 볼보 같은 차량들도 보면은 잘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이 들어간다라든지 꽤나 좋은 실내 인테리어, 가죽 소재, 조립 완성도, 디자인, 내 외부의 기능들, 그리고 AS, 그러면 테슬라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들과 기존에 있는 레거시 브랜드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부합이 돼서 그런 것들을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쇄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00에서 5,500만원 정도가 딱 저는 이제 적정한 그 전기 차량의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럭셔리 브랜드들 보면 이제 독삼사라든지 혹은 제네시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같은 급에서도 더 좋은 소재를 쓰고 더 좋은 편의성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고 그런다면 더 비싸질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꽤나 빠르고, 모델 3 퍼포먼스도 꽤나 빠르고 더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고 더 좋은 브레이크와 더 좋은 비싼 타이어를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저는 걔네들이야말로 그러니까 롱레인지와 퍼포먼스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 Y 퍼포먼스는 한 8,000만원 정도, 모델 3 퍼포먼스는 한 7,5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정 가격이 그래서 한 일반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차량이 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케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과 테슬라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인지 부조가 와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제가 XC40 리차지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승차감이 좋거든요. 편의성적인 부분은 다 뭐 둘째 치고서라도,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다 둘째 치고서라도 정말 승차감이 좋아요. 저는 만약에 모델 Y가 이 XC40 리차지 정도의 승차감을 갖고 있잖아요. 전 모델 Y 평생 타고 다닐 겁니다, 아마. 모델 Y가 그 정도로 다른 만족감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 만약에 이 지금 XC40 리차지 정도의 승차감을 모델 Y에 이식을 한다, 혹은 EV6의 보편적인 완성도에 이 정도 승차감에 T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집어넣는다. 와, 좀 제발 이런 조합이 되는 그런 완벽한 차량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브랜드들마다의 적정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모델 3나 모델 Y의 적정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1억이나 혹은 8,500만원, 8,600만원 이런 급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보통은 소비자 권장가가 있고 마켓에서, 시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적인 부분들을 테슬라는 너무 무시를 하고 너무 올려버린 측면이 있어서 아마도 소비자들에게 지금 현재 외면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급했다시피, 예전 6,999만원의 금액, 그것도 저는 사실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6999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저도 구입을 했던 것 뿐이지, 만약에 그 이상의 가격을 상회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에서 자기네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3천만원 정도는 가격을 내려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봐요. 지금 뭐 저도 이런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뭐 결국은 찍지 않고 지금 넘어갔는데, 대충 모델 S 플레드 같은 거 있잖아요. 모델 S 플레드가 지금 환율, 모델 Y나 모델 3 가격 환율 대비 우리나라 가격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랬더니 거의 2억 2천으로 모델 S 플레드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약해놓은 그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얼마야? 1억 6,999만원에 제가 계약은 해놨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그 가격에 굳이, 그 가격도 솔직히 좀 많이 오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번에 제가 i7을 봐버렸잖아요. 실내 고급감이라든지 544마력과 1000마력은 분명히 차이가 많지만, 제가 모델 S 플레드는 일단 나오면 무조건 구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1억 6,999만원이 너무나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얘네가 만약에 정신 못 차리고 진짜 2억 2천 막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아마도 모델 S 플레드를 그 가격에 구입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가격을 올리기 전에도 모델 S 퍼포먼스 있잖아요. P100D, 예전에 P100D였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친구들이 나왔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정말 예전에 많이 안 팔렸었어요, 테슬라에서. 그래서 인벤토리 차량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딱 모델 3, 모델 Y도 딱 그 느낌이에요. 인벤토리 차량들이 막 갑자기 막 늘어났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적정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적정 금액이라고 제시했던 8,500만원, 막 9,600만원, 이 가격으로는 고객들 자체가 살 엄두가 나지 않는 금액이에요. 모델 Y를, 모델 3를 많이 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 가격에 이런 차량을 구입할 가치를 아마 못 느끼는 게 사실일 겁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테슬라를 까겠다, 까고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1억 1,000만원짜리 퍼포먼스 차량을 만약에 구입한다고 쳐요. 1억 1,000만원에 취등록세 하면은 뭐 1,000만원, 그리고 EAP 옵션까지 넣으면은 450만원 더 추가를 하면 거의 1억 3천만원 정도를 내고 구입을 해야 되는 차량인데, 통풍 시트가 있나요? 카본이나 실내 고급감이 막 끝내주는 실내에 뭐 가죽 트림이 들어가 있나요? 뭐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나요? 뭐 지금 이 볼보에 들어가 있는 T맵, 누구, 로컬라이제이션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다고 막 아우디의 매트릭스 LED 구조에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나요? 뭐 X5, X6급의 뭐 승차감을 보여줄 겁니까? HUD가 있나요? 일반적인 차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가격에 이 정도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심리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엔 못 사죠. 차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은 그 가격에 그 차량 못 삽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배를 딴딴 치면서 테슬라에서 만약에 그 가격을 유지하겠다, 그거는 시장에서 본인들이 도태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지금 대외적으로 그렇게 호감적인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트위터 인수 때문에 막 돈을 썼다가 풀었다가 헛소리 했다가 지금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4680 배터리를 빨리빨리 내놓는다고 막 이렇게 입방정을 떨었던 그런 것들 지금 약속을 하나도 못 지키고 있고, 모델 Y 4680 버전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고,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뭐 2020년에 나오기로 했던 로드스터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뤄지고 있고, 세마이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저 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 배터리의 양도 그렇고, 그리고 4680 배터리도 사실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LG 배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터리 수요를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언젠간 나오겠죠. 언젠간 나오지만 모든 것들은 다 기한이 있고 그 기간 내에 해내야지 그것들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 건데, 막 테슬라가 그렇게 기업 가치를 이렇게 막 일론 머스크가 PT를 통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자기네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막 고조시킬 때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은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보택시는 무슨 로보택시, 뭐 FSD도 뭐 1000만 원이나 주고, 지금은 미국에서도 2000만 원이나 주고 사야 돼요. 그거 지금 뭐야, 캘리포니아 내에서 지금 베타 버전만 지금 2년째 돌리고 있는데, 저는 저런 부분을 예전부터 조금이라도 통찰력이 있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냥 테슬라를 한 10년 20년 묻어두고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현재 주가의 영향도 마찬가지고, 현재 테슬라가 잘 쌓아놓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조차도 지금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분위기라서 얘네들도 생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있고 매출이라는 게 있고 매년 목표치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면서 잘 하려면 리비안이나 루시드 망할 거라고 입방정 털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테슬라 자체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나 공고하게 다지는 그런 시기를 지금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말이 길었고, 테슬라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제가 오래간만에 넣다 보니까 저 혼자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적정가는 모델 3나 모델 Y는 보조금을 받아 5,500만 원에서 6,500만 원 사이 정도가 저는 딱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FSD 이런 이름 같은 것들 있잖아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이름, 이런 것들도 좀 바꿔야 돼요.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래도 고유 명사고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그거에 준하는 재미있는 기능이니까 오토파일럿 정도는 오케이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FSD라고 하는 옵션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건 너무 오해를 사잖아. 풀리 최대로 셀프, 자기 자신이 드라이빙 운전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명백한 단어 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테슬라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루시드에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테슬라를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나 가격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전기차 영상, 내연기관 영상, 자동차 관련된 영상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